저는 지금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놀라운 기술을 보유하신 국내 연구자분들 중 한 사람을 만나 뵙기 위해 바로 이곳 포항공대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어떤 현미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과학쿠키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미국의 천재 과학자로 유명한 리처드 파이만은 1959년 그의 강의 저 아래에는 많은 빈 자리가 있다 해서 미래에는 원자 그리고 분자 하나하나를 조절하여 조합할 수 있을 기술의 발달에 대해 예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실제로 이와 같은 기술들을 획득하여 정말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노기술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기술의 발달은 말 그대로 나노, 다시 말해 머리카락 길이를 약 10만 번 쪼개야 나타나는 극히 작은 세계의 물질들을 조작하는 기술이며, 이 영역은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배우고 다뤘던 바로 그 물질의 기본 단위, 즉 원자의 세계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처럼 작은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 즉 현미경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현미경이 보던 영역인 마이크로의 세계보다 약 1000배 더 작은 세계인 나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리의 현미경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에 의해 등장한 현미경이 바로 전자현미경, 그리고 오늘 알아보게 될 원자힘 현미경입니다. AFM이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아토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프이고, 보통 장비의 이름이 장비의 원리를 좀 설명을 합니다. 아토믹 그러면 원자간이라는 뜻이고, 네. 폴스라는 이제 힘이죠. 원자간의 힘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스코프, 이제 현미경처럼 물체를 확대해서 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루브가 딱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저 현미경의 그 분석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는 옵티칼 광학 현미경인데, 그렇구나. 요게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캔틸레버라고 하는 레버가 있고, 요 반대편에 이제 프루브라고 해서 탐침이 이렇게 샤프하게 있어요. 윗면만 본 거고 반대편에 이제 탐침이 존재하죠. 밑면이군요. 네, 그래서 요 탐침이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요게 이제 스캔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이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네요. 왔다 갔다 예, 예. 움직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요 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 원자 현미경은 1980년대 초반에 개발된 현미경의 일종인데요. 일반적으로 물질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광학 현미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빛을 이용한 현미경은 빛이 가지는 회절 한계라는 특성의 한계 때문에 공간 분해능의 한계가 약 500나노미터 정도로 매우 제한됩니다. 현대 이제 연구되고 있는 많은 것들, 화학이든 바이오든 물리든 공학이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더 작은 물질을 연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더 작은 물질을 보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원자 현미경인데요. 원자 현미경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바늘을 이용하는 겁니다. 원자힘 현미경의 기본 원리는 아주 미세하게 제작된 탐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시료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측정하고 이를 이미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은 극히 미세한 탐침이 시료를 긁거나 또는 시료와 만나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를 위해 시료의 표면과 팁 사이의 힘을 분석해 그 힘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탐침의 팁을 부러뜨리지 않으면서 시료 표면의 높이의 차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힘이 원자 수준에서 발생되는 힘이기 때문에 이 현미경을 원자힘 현미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정을 시료 위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평면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자힘 현미경은 탐침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에 따라 더 작은 대상의 질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원자힘 현미경은 세계 수준의 원자힘 현미경을 만드는 파크 시스템즈라는 이름의 국내 회사에서 만든 현미경입니다. 이 바늘의 끝 사이즈가 대략 10나노미터 정도가 되니 이 현미경은 10나노미터 수준의 분해능으로 시료를 확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NX10 원자힘 현미경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시료를 들여다보기 위한 핵심 기술인 탐침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타입의 현미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찾아뵌 교수님께서는 이에 관한 연구를 이행하고 계십니다. 일단 NX10이라는 원자 현미경은 국내의 펄크 시스템즈라는 뛰어난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장비인데요. 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미국에서 제작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럽에서 제작하는 여러 현미경들을 써봤습니다. B 모 회사 혹은 V 모 회사, A 모 회사 이런 제품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파크 시스템즈 국내 회사에서 만드는 NX10이라는 장비가 매우 성능이 우수하고 일반적인 앰비언트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예. 상온 상압 조건에서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외국에서 이제 유수한 기업들에서 제작한 현미경에 비해서 NX10이 매우 안정적이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NX10을 기반으로 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이 탐침의 기능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무슨 원리를 이용해 업그레이드한 것일까요? 영어로 하면 Tip Enhanced Nano Spectroscopy라고 부르고요. 아, 네.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탐침 증강 나노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목표로 하고자 한 것은 원자 현미경을 이용해서는 표면 구조를 잘 들여다볼 수 있지만 예. 표면 구조 외에 광학적 특성을 10나노미터의 공간 분해능으로 관찰하고 싶다. 원자 현미경의 분해능으로 광학적인 신호를 관찰하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적용한 원리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실리콘을 이용해서 아하. 뾰족한 바늘을 이용해서 원자 현미경을 쓰는데 저는 금을 이용해서 바늘을 만듭니다. 그렇군요. 네. 금을 이용해서 바늘을 만든다. 대체 금에게 어떤 특성이 있길래 금으로 바늘을 만드는 걸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플라즈몬이라는 일종의 준입자를 만들어내는 금속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준입자요? 네, 포톤이나 일렉트론과 조금 다른 타입의 플라즈몬이라는 입자가 생성이 되는데 어허. 입자의 특성을 보이는데 준입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플라즈모닉 물질에서 일렉트론들이 존재합니다. 메탈이니까. 그 일렉트론들이 빛을 가하면 빛과 커플링을 이루어서 포톤과 일렉트론이 만나서 플라즈몬이라는 준입자를 생성해내는 금속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자가 사람이고 전자가 말이라면 반인 반수와 같은 새로운 타입의 입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펜타우스 같은. 예, 맞습니다. 그런 플라즈몬이라는 준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예. 모든 메탈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네. 금이나 은 혹은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만나면 플라즈몬을 만들어내거든요. 아. 그래서 금, 은, 알루미늄 같은 메탈을 플라즈모닉 머티리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금과 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사실 알루미늄 뭐 제품들 많잖아요. 포일도 있고요. 네, 포일도 네. 있고요. 그들은 그냥 빛을 받으면 플라즈몬을 만드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를 나노 스케일로 만들었을 때 플라즈모닉 머티리얼의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10나노미터의 지름을 갖는 공으로 금을 작게 만들면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일렉트론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예. 그 일렉트론들이 그 속박된 공간 안에서 진동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 구름들이 진동을 할 때 그 진동수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의 주파수와 공명을 일으키거든요. 아, 레조넌스 현상을. 그렇군요. 레조넌스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때 이제 빛이 이 10나노미터의 빛의 파장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 네. 속박되게 되는 것이고 아. 이 속박된 빛이 일렉트론과 아주 스트롱하게 결합할 수가 있잖아요. 아주 작은 공간 내에서. 네. 그러면서 플라즈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 1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금 와이어를 뾰족하게 바늘처럼 만들면 그 끝에 금 입자와 같은 아주 작은 크기의 끝부분이 형성이 되니까 거기서도 이제 소개해드린 효과와 같은 빛이 집속이 되고 거기서 플라즈몬도 만들어집니다. 나노스케일만큼 작아진 금은 플라즈몬이라는 전자구름이 광자와 짝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기묘한 준입자를 만듭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전자로 이루어진 그릇에 빛이 담겨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과 연구팀은 이처럼 나노스케일의 금 탐침을 활용해 탐침 끝에 빛을 모을 수 있는 원자 힘 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들여다보고자 하는 시료 표면에 준입자로 형성된 빛을 집속하여 쬐어줄 수 있고 이로부터 발생된 시료 표면의 정보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원자힘 현미경은 시료 표면의 요철만을 읽고 이것을 이미지화할 수 있었는데 교수님의 탐침 증강 연구를 통해 시료 표면의 정보는 물론 시료 표면 물질의 특성을 바꿀 수도 있는 현미경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극해서 나오는 광학적인 신호들, 그 전문 용어를 쓰자면 라만 스캐터링이라는 것이 있고 포토루미네센스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10나노미터 공간 분해능으로 분광을 하고 이미징을 할 수 있는 현미경을 세계에서 최고 성능 수준으로 제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현미경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으며 또 어떤 새로운 연구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요즘 많이 이제 관심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 네. 혹은 뭐 난치병을 연구하는 뭐 단백질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반도체 시료들이 매우 큰 관심사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5나노미터급, 뭐 3나노미터급 그런 이제 반도체 물질을 만들면 일반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가 관찰하면 기존에 연구될 수 없었던 물리적 현상을 발견해낼 수 있는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매우 다양합니다. 뭐 DNA든 뭐든 가리지 않고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제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과학적 안목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연구자 섭외 그리고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7일부터 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국제연구산업 컨벤션 2021을 개최를 합니다. 연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장비기업 전시회, 컨퍼런스 등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았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과학기도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서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그리고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후원을 통해서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계시죠. 추가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미공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연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